경기가 안 좋다. 매매는 0.5%가 하락할 건데 전세는 5%가 상승할 것으로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매년 이맘때쯤 되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뭐 건설 경기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전망 자료들이 발표가 되곤 합니다. 올해에도 역시 어김없이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과거에도 꾸준하게 보면 이런 전망들이 들어맞을 때도 있고 혹은 틀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한 자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망 자료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뭐 페이지 수로 해서 뭐 거의 한 40페이지 이상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핵심적인 그 큰 어떤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뽑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올해의 이제 그 소비 부분에 대한 어떤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제가 쭉 앞으로 데이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 데이터 수치 일일이 보실 필요 없어요.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흐름만. 자, 보면은 카드 실적이 감소를 했고 분양형 상품의 수익률이 감소를 했대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번 1년의 어떤 감염병 사태들 때문에 소비들이 굉장히 위축됐죠. 그렇다 보니까 카드 사용 실적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분양형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임대 주는 것들 그런 수익률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쭉 평범하게 가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가 꺾인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소비가. 이거는 내년에도 역시 이어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분양형 상품들, 그러니까 월세 받는 이런 상품들도 수익률이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많이 내려간 상태잖아요, 현재. 이런 식으로 올 한 해 경기가 1년의 이런 사태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걸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면 자, 이거는 이 대출과 실업률 같은 이런 또 경기의 보조지표들이에요. 자, 보면은 올 들어서 개인 신용대출은 전년 말 대비해서 16.5조 원이 증가를 했고 뭐 30대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기타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구매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다인 43만 7천 명에 달했대요. 자, 한마디로 대출은 늘어났고 실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숫자도 굉장히 폭증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이 빨간색이요, 개인 신용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신용대출의 건수가 그러니까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실업률인데요. 실업률도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즉 앞에는 카드 소비 내역이 줄어들었죠. 즉 소비 지출이 줄어들었고 그 뒤에 자료는 대출은 많이 늘어나고 또 실업률도 많이 증가한 양상이다. 즉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앞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은 부동산도 당연히 안 좋아야지 정상 아닌가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돈이 없으면 부동산 어떻게 사요? 원래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경기 여건과 이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역시 그래프가 이렇게 복잡하게 수치도 옆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흐름을 보시면 돼요. 자, 위에는 경기와 주택 가격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보면은 이 경기가 떨어지면은요, 주택 가격도 덩달아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둘이 올라가면, 경기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도 역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흐름이었어요. 그간에는 상식적인 흐름. 근데 지금은 어떤지 보실까요? 자, 지금 보면은요, 이게 경기 지표고요. 이게 주택 가격 상승 추이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현재? 이 현재의 상황이? 자, 과거에는 경기 떨어지면은 주택 가격도 떨어졌고 경기 오르면 주택 가격도 똑같이 올랐는데 그런 같은 흐름의 양상을 보였는데 현재는 정다른 방향의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경기는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명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뭔가 다른 어떠한 변수, 외부 요인들이 작용해가지고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도요,
이거는 실업률하고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보면은 이 빨간색이 실업률이고 이게 무슨 색깔이죠? 남색깔이에요. 남색깔이 주택 가격 실거래가 지수예요. 보면은요,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주택 가격 지수는 당연히 낮아지죠. 자,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주택 가격 지수는 높아져요. 이게 과거의 흐름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 실직을 많이 하면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의 흐름 그래프였는데 지금은 어떠냐 보시면은요, 이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도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위의 데이터, 그러니까 경기 어떤 지표랑 주택 가격의 연관관계, 또 실업률과 주택 가격의 연관관계 봤을 때 분명한 건 과거 흐름과는 다른, 과거에 우리가 보여왔던 양상과는 다른 시장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왜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냐면, 역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임대 시장의 불안에 따르는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첫째로 꼽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신축이라든지 기존의 모두 전세 물건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축 주택의 경우 준공이 줄고 있고 개정 법안이 준비 중이어서 신축 주택 공급이 전체 물량으로 풀리기는 어렵다라고 써 있죠. 이제 주택 신축으로 분양받으면 실거주 해야 되는 그러한 법들이 발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으로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그 주택이 바로 전세 시장으로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존 주택들 역시 기존의 세입자 중에 상당수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면 매물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죠.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서울이고 두 번째가 인천이고 세 번째가 이제 경기인데요. 그 안에서 이게 전체 주택 수 중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어요. 서울은 27% 정도, 거의 30%, 3분의 1 정도 되죠. 그리고 인천은 14% 정도,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약 20% 정도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이 다 주담대가 실행되면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 규제 지역이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매물들이 잠기면서 물건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 또 하나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서울 및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좀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 왜 집중이 되냐면은 이게 다 청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약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하려면은 여기 밑에 써 있지만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은 내년 말에 사전 청약이 들어가는데 2, 3년 뒤에 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으로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즉, 그 기간 동안에 임대를 살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보면은 지역별로 전세가 상승률이 특히나 높은 지역들이 어디냐면은요, 이렇게 3기 신도시 중에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분양받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지역들로 수요가 굉장히 몰리면서 하남이라든지 과천 같은 지역들이 특히 많이 올랐고요. 뭐 고양시도 많이 올랐고 구리시 같은 데도 많이 올랐네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는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인데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빨간색이죠. 파란색인 지역 없잖아요. 서울도 오르고 있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파들이 이 지방까지도 미쳐가지고 이제는 지방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방도. 이게 전국적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현재 이 수도권에서 촉발된 이 전세 가격 상승, 특히나 임대차 3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촉발된 이런 임대시장의 불안들이 여파가 지방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이 연구기관들은 어떻게 내년 시장을 전망했냐면요, 매매는 0.5%가 하락할 건데 전세는 5%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한대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전세 가격은 오르고 매매 가격은 조금 떨어지면은요, 이 갭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 붙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 뭐 일단 전망은 그렇게 한대요. 한번 글을 읽어보면,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이 적어서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0.5%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수요가 몰리면서 소량 매물 강세가 부각되겠지만
다만 일부 매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들은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시장의 전반적으로는 약보합세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들어오면서 기존의 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하는 요건은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요건이죠. 근데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집들, 즉 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해도 그러한 어떤 조건을 갖춘 주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시장의 약보합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전세 가격은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갈 거라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역시 얘기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초기 매물 잠금을 피하기가 당연히 어렵겠고요. 고정 수요라든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이 임대차 시장으로 이 사람들의 수요를 유인하는 이런 유인 요건으로 남아 있어서 상승폭은 올해보다도 더 클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내년에도 이 전세 시장의 상승폭은 지금 못지않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이 정부, 이 연구기관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내년에도 역시 이 감염병 사태 때문에 경기는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최근에 뉴스에서는 뭐 바이러스 90% 이상 소멸하는 이런 뭐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뭐 뉴스도 나왔는데 사실 이 약이 완전히 진짜 완전하게 안전성을 검증을 받아서 실제로 시판된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약을 이런 어떤 효과를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발표일 뿐인 거지 실제로 이러한 감염병 사태가 진정이 되려면 내년 말까지 정도는 돼야 이제 완전한 약이 나오면서 좀 이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어쨌든 내년 한 해에도 경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경기는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데이터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과거와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즉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많은 이런 뭐 어떤 언론도 좋고요, 뭐 유튜브도 좋고 여러 매체들 보면은요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 많은데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데이터가 현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는 그랬을지언정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또 현재는 그렇지 않구나, 이걸 인정을 일단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조사 연구기관에는 0.5%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제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이 상승 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세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임대를 좀 더 공급하기 위한 어떤 뾰족한 공급 대책은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지 뛰어넘을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내년에 오를 확률이 높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불안한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주택들을 공급하려고 하죠. 근데 주택 공급하려고 할 때 그냥 막 공급하나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이 토지 보상 비용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지금 꽤 많은 규모로 꽤 많은 액수로 꾸준하게 지금 시장에 유입이 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더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상승 요인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조금 상승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 역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요 변수는 역시 정부예요. 변수는. 자, 지금 아까 데이터에서도 보셨다시피 경기 그래프는 내려가는데 주택 그래프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그 그래프 연동돼가지고 경기가 내려가면 주택가격도 내려가고 뭐 실업률이 올라가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이렇게 연동되는 그래프가 나왔을 텐데 현재는요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 시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죠?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장이 현재 이렇게 흘러온 건데요.
이러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내년에도 역시 현재 부동산 흐름이 그대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현 정부에서 정책을 내는데 그래 과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정책을 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더니 부작용만 너무 컸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도 이제 그걸 오케이 인정하겠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최소한의 개입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은 또 안정적인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키는 내년 부동산 시장의 키는 얘네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어쨌든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상승 요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시장도 좀 상승 쪽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